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국민성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성을 말하려고 한다면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국민성을 조성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을 바꿔놓는다면 국민성도 바꿔진답니다. 정치의 명분을 도덕성이냐 아니면 업적이냐의 줄다리기를 오랜 세월 속에서 우리는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명분은 도덕성입니까? 아니면 업적입니까? 도덕성의 판단에 있어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니 우선 전제를 하나 두겠습니다. 도덕성은 한 인간의 삶의 도덕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의 도덕성입니다.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사회의 주변과 얽혀진 도덕성이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치의 명분은 도덕성입니까? 아니면 업적입니까? 네이버 지식백과의 철학 논술 중에서 두 가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경제나 국방에 실패한 대통령과 독재 정치를 하면서도 경제를 살려내고 국방을 튼튼히 한 대통령 가운데 어느 쪽을 높이 평가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스스로 청렴결백하였지만 나라 경제 역시 너무나 청렴하여 가난을 못 벗어난 지도자와 부정부패를 저질렀지만 경제를 일으킨 지도자가 있다면 국민은 누구를 참된 지도자로 말할까요? 정말 선택하기가 어렵죠. 마음 같아서는 양쪽의 장점을 합쳐놓고자 하는 감정이 간절할지도 모릅니다.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50%의 성공은 담보되어 있으며 사리사욕을 위한 정치 실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실리를 제시합니다. 국민성은 정치판과 함께 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민성은 선진국 시민인데도 정치판은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인 나라는 거의 없답니다. 국민성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실천과 행동이 바로 국민성이랍니다. 정치가 국민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정치와 국민성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경제력과 어우러진 국민성의 환경과는 전혀 다르지요. 경제력도 국민성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만큼은 아니랍니다. 상담사님, 한국 사회를 선진국으로 말하면서 정치판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한국인의 국민성은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의 국민성의 변천사를 짚고 넘어가 봅시다. 광복 후 한국 사회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펼칠 수 없었죠. 자유당의 정치판이 그랬답니다. 자유당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하여 군사 쿠데타가 그 다음에 한국 사회를 이끌었죠. 하지만 군사정부의 정치판도 독립운동가의 정신은 펼칠 수 없었답니다. 군사정부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고자 민주화가 그 다음에 한국 사회를 이끌게 되었죠. 민주화 정부의 정치판도 세속적인 권력 다툼에 빠져서 독립운동가의 정신은 반쪽으로 그치게 되었답니다. 한국 사회의 국민성을 독립운동가의 정신으로 진단하는 상황을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경제력과 민주화를 가지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광복 후 자유당의 정치판은 경제력과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였죠. 군사정부의 정치판은 경제력을 이루어 놓았더라도 민주화는 이루지 못하였답니다. 민주화 정부의 정치판은 경제력도 민주화도 반쪽만 이루었어요. 민주화 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닌 진보와 보수로 만족하였기 때문이었죠.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혁신과 도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랍니다. 보수와 진보의 국민성을 대한민국의 국민성으로 바꿔놓지 못하였죠. 만약에 자유당 정부가 작은 정부로 독립운동가에게 권한을 더 부여해 주었더라면 군사정부가 독재정부로 나설 수밖에 없었더라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더 실현해주고 바꿔주었더라면 민주화 정부가 진보와 보수로 매몰되지 않고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좌익도 우익도 없는 시대 상황의 독립운동가로 진일보시켜 놓았더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답니다. 상담사님, 민주화 정부의 경제력은 군사 정부의 경제력에 비한다면 서너 배의 경제력 상승이 존재하였는데 민주화 정부의 경제력을 어떻게 반쪽으로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으로 한국 사회를 이루어 놓았다면 서너 배의 상승 효과는 그만큼
국민성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진 경제력은 그만큼 국민성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경제력의 향상은 서너 배가 된답니다. 4차 산업의 발굴과 기술 향상으로 경제력은 올려놓았더라도 보수와 진보의 한국민의 고도 갈등은 국민성을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었죠.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정치의 명분을 도덕성이냐, 업적이냐의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겠지만 하나 정도는 선택하고 있답니다. 사리사욕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 실리라고 한다면 자신들로 모든 것을 종결하는 상황이 아닌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는 자신들의 불합리를 책임지고서 두 번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요. 또한 도덕성이 비록 늦춰놓는 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그 도덕성을 한국 사회에 계승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진다는 견해입니다. 지구촌의 환경 속에서 경제력은 후진국이지만 행복한 사회로 일컬어지는 나라는 선진국과 같답니다. 자국민이 행복하다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세상사가 경제력의 돈으로 나라를 판단하기도 하여서 후진국으로 평가하지만 행복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는 선진 시민의식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행복한 국민을 만들고 있는 요소는 그 나라의 정치판이 조성하고 있지요. 지구촌에서 행복한 사회라고 인정받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불리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선진국은 국민성과 정치가 만든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끝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